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유현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만큼 오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떠한 방향성을 잡게 될지 그 부분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특별히 정유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고 반도체 대장주들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상승의 힘이 강력하게 보여졌던 하루였습니다.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러한 흐름 안에서 내 종목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번호 023772-0279 아니면 문자 3772에 내 종목이나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생생한 시장됨, 생생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박성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월 시장 첫 시작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렇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많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수급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급 문제가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오늘은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상승 종목 수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출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해안의 이제 석유 이제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해당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급등을 나와준 부분이랑요. 그리고 과대낙폭 됐었던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 이런 쪽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얕게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승 종목 수가 여실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인데, 당연하게도 이게 주말에 넘어오면서 미국의 PCE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영향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PCE 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역상관 관계가 가장 높은 시장이 바로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급이 괜찮았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달러의 약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을 입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PCE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주에는 CPI까지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PCE가 부담스럽게 나왔다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 걱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노이즈가 더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PCE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CPI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조금 감소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실업률도 중요할 겁니다. 실업률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서비스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둔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괜찮게 나온다. 만약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되고 실업률도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CPI가 우려스러운 재료에서 기대되는 재료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만 FOMC 일정도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 일정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FOMC 부담스러운 일정이 지나가고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전체적으로 꺾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도 이제 PCE 지표 발표되고 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 가시성이 커지게 되면은 시장이 다음 주부터 급반등할 가능성이 저도 매우 높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계속 살필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작업들을 해놓을 필요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이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이 신규 매수세에서 어떤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체크하고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선정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제가 관심 종목을 좋은 것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5월 시장에 좀 힘들었던 지표가 이제 방향을 틀고 좀 상승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경제 지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 고용 지표부터 다음 주 물가 지표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772-0279 아니면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에 내 종목 그리고 비중, 이 매수가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생생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대한전선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랑 비중은요? 19,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네, 대한전선 19,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저희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19,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네. 고점에서 시세가 나올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전선 이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내년까지도 저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AI의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도 202조 규모,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155조 원 정도 규모를 이제 한 10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도 이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건데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한파가 굉장히 세게 불어닥치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화 교체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AI에 대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 시장이 점점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망은 지금부터 굉장히 대규모 투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의 납품 이력, 수주 이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 수출 데이터를 한번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이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수출 데이터가 보게 되면은 900억대가 나옵니다. 900억대가 나오는데 전년 총합 이제 4분기까지 총합 단위를 보게 되 수출 단위를 보게 되면 2,3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00억대가 1, 2, 3, 4분기 성장 안 하고 그대로 간다고 해도 3,000억대 중반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이 전력에 대해서 쇼티지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1분기, 2분기 동안에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가 아웃퍼폼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밸류를 차근차근히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2분기, 3분기 초까지는 있는데 저는 4분기가 될 때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올해 4분기까지는 충분히 여유롭게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내가 지금 만약에 비중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그러니까 비중이 여기저기 여유가 없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7,5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느긋하게 지켜본다라고 했으면 한다라고 치면 지금은 21선을 이탈을 했지만 61선 위에 살짝 안착을 하다가도 거래량 늘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4분기까지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22,000원 위까지도 올해를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 여유가 되신다면은 61선을 조금 이탈했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손실 매도를 하고 나중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4분기까지 보고 22,000원 위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대한전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주가상으로는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길게 보시면 이 종목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다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61선 이탈 시에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고 아니면 22,000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다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정다운 지금 3,200원에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예. 90% 보유하고 계셔서 이 비중이 또 비중인 만큼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때는. 저는 뭐 지금 정리를 네. 하는 것은 네. 사실상 현실상 맞지 않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음식료 업종들이 저는 조금 더 내년까지 봤을 때 2, 3년 정도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황이 오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 높은 금리의 상황 속에서는 외식업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커머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안 꺾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은 소비 지표도 결국에는 꺾여갈 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비가 꺾였을 때 어디부터 꺾이게 되냐면 외식업 먼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 더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그 단가가 뭐 5,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금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조금 호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5,000원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동향을 봐도 성장이 꾸준히 조금 잘 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금리 인하가 오고 소비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방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5,000원까지 가져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보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MMF 자금이 저는 3분기 넘어가면서 시장에 잘 들어와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고 좋은 수익들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장 현상에 맞는 포트폴리오들을 다양하게 잘 구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 종목에 비중 90%나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200원까지 본전 위로 올라왔을 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비중 20%까지는 크게 좀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3분기, 4분기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어디 쪽이냐면 결국에 돌아 AI 모멘텀으로 다시 갈 거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AI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정다운
올라온 쪽에서는 20%를 본전 위에 올라왔을 때는 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20% 나머지 비중은 이 소비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까지 잘 끌고 가보면서 최대치 목표가는 5,000원을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음식료 업계 그 자체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길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비중이 많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20%가량 본전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잘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 지금 괜찮은 건가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772-0279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 샵 3772에 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실까요? 예, AS틱 네, AS텍 몇 퍼센트의 지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47,550원에 네. 10%요. 네, 47,550원에 AS텍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S텍 47,55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최근에 시세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화장품 업종을 이야기를 좀 드릴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 화장품 종목이 2분기 때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일단 아셔야 되는데 1분기 수출 데이터, 한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1분기에 역대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과 중국을 제외한 수출 지수를 봐도 역사상 최고치의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 화장품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왔을 때는 그러면 1분기에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실적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시즌이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사실상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오늘 시장에 조금 노이즈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지금 숫자가 잘 나오는 쪽이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재료가 소강됨에 따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아예 끝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게 끼지도 않았어요. 그 성장폭에 대비해서는 저는 적정 주가 선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을 깨게 됐었을 때는 61선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느냐? 아마 이제 2분기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됐었을 때 3분기에 다시 한번 이제 한 7월에서 8월 정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조금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다만 그 전까지는 61선, 지금 61선이 거의 한 32,000, 33,000원 구간까지 와 있는데 그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단기적인 전략을 이야기 드리고 중장기적인 전략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단기적인 전략 이야기를 드릴 때는 올라갔을 때 이 라운드 피겨 지점인 5만 원이 저항선이지만 그 시청자님의 그 본전 단가 정도 오면은 조금 정리를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21선, 현재 21선이 37,400원에 있습니다. 37,400원을 이탈했을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 올해 4분기까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61선, 지금 33,000원을 이제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높여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AS텍 화장품 자체가 이 실적과 수출을 기반으로 5월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한 이슈가 사라지면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짧은 호흡으로 보실 거면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4분기 6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다가 언제든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수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 36,284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이 지점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36,284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높은 그러게요. 상황인데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중도 상당히 낮으세요. 네. 그런 것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5년, 6년, 7년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MCN 계열의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 또 장비 관련 종목들은 특히나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소재 장비주들 같은 경우 저는 언제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나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 장비주들의 실적,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매출이 조금 증진될 수 있는 시점은 저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4.6개월 전에 선반영이 되는 주가 그 타이밍은 한 내년 상반기 한 중반 정도부터가 조금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는 그 중간에 또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인터 배터리 이후에는 사실 그런 이슈가 조금 사그라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과대 낙폭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61선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방향성 자체가 돌아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근데 3만 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제 확답을 어떻게 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전고체 쪽은 실적이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2027년도에 양산 일정이 있다라고 해요. 삼성 SDI에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이 조금 찍혀서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고체는 결국엔 채택이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사고가 한 번 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액체 전해질에 대한 가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고체는 고체의 어떤 전해질은 불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크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라도 결국에는 이 어떤 전고체 배터리 쪽은 양산이 시작되고 나게 됐을 때는 빠른 채택이 일어나고 매출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27년도 때의 주가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사실 지금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당장 컨센서스도 이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되게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오래 들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비중이 적기 때문에 2027년 나는 삼성 SDI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점까지 한번 조금 가져가 보겠다. 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들고 가보시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추세를 잡아서 손절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데는 커다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수화학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고민이 됐을 텐데 그래도 2차 전지 길게 보면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비중을 좀 괜찮게 5%가량만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언제든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 매수가는 17,500원에 비중 6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점 기준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 손절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예. 네. 근데 네. 이 주가를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좀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 3월, 4월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요. 이 유리기판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그 인텔을 조금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해서 인텔을 넘어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 흐름으로 이제 AI 모멘텀에서는 반도체 끝단에 작용을 해주었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평년 그런 그림, 평균 주가 선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평년에 움직였었던 이런
평균 가격들이 되게 적정 주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었던 것인데 유리기판 이슈가 아예 끝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의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장비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있고요. 장비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재 부품주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PCB, 이 기판 쪽인데 특히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도체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이 엔비디아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잘 작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날레가 유리기판 쪽에 최근에 들어왔었던 건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 시장을 강세로 저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3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사실 작년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실적도 이제 3분기에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왜? 전년 동기 대비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정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작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불식시킬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이고 경기 데이터가 조금 꺾이는 상황에서 역시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장비, 소재 부품,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이제 4분기까지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2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가시성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MMF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이런 굵직한 커다란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3, 4분기들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2만 원을 충분히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은 2분기가 지날 때까지는 가격 조정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은 옆으로 더 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3분기 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위치까지 갔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보시고 절반 정도는 2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조금 보시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도 근데 조금 중요할 것 같은 게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평균 주가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13,000원이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본전까지 왔을 때는 절반은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만 원 위까지 가보시는 것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CNG 하이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3, 4분기에는 좀 상승할 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일단 이 매수가 부근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시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인데요. 매수가 1,835원에 3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상승세 어떻게 이어질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 하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팜스토리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네. 이 지정학적 관련해가지고 뭐 설탕 가격이라든지 어떤 육개 가격이라든지 이제 사료 가격들에 대한 그 급등락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만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타일의 종목이거든요. 차트 한번 길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한번 발생이 됐을 때는 시세가 나오다가도 다시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평균 주가 상황에서 어떤 이슈를 기다리는데 이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비용을 아직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많이 물려 있기보다는 좀 기회비용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절반 정도는 지금 현금화 권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게 한번 이런 지정학 뉴스가 튀고 설탕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떴을 때는 다시 한번요 241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는 시청자님 본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이런 이슈가 등장했을 때 본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소 높은 비중 반절은 좀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다가 언제든지 또 고민이 된다 하시는 점들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픽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1번 카메라 켜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3172 입력하시면 전문가님과 더 자세히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아쉬운 점 이곳에서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시장을 어떠한 기법으로 관통해 보면 좋을지 기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슈에 민감한 시장에서 배워놓으면 정말 좋은 기법, 그 기법을 오늘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창시를 해낸 저도 사실 이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들을 성적을 보게 되면은 저도 요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기법은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돈 기법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기법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체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을 운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매크로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이 패턴식 기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박스권 상하단부를 터치할 때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패턴식 기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은 정책 변수라든지 시장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실제로 주포들이 저점 매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봉 차트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하면 같이 매수에 따라 붙으면 됩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하는 경우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단기간 안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아래서 어떤 유형들로 움직였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게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이 신호가 떠서 이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도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택을 하는 매매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돼야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길진 않죠. 다 길지 않기 때문에 오판하는 경우는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선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단기 이탈하는 경우는 수익 실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을 포인트를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봉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된 날, 그날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준봉이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대표적으로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봉 저가까지, 그죠? 기준봉이 포착이 됐어요, 이날.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이 저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입일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에서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음날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착일, 포착 당일 이 기준봉 종가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기준봉의 고가를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잘못 방치하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을 다 뱉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이 간단한 기준만 가지고 나서 매매를 하게 됐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매수한 종목이 계속 밀리게 되면요, 계속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탑니다.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빨간 불이 살짝만 들어왔을 때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챙기는 비효율적인 거래를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절 추세선은 짧습니다. 이탈했을 때는 정리하시면 되는데 수익이 날 때는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필 옵틱스고요. 유리기판 대장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인텔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유리기판 장비 국산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2월 21일에 나왔어요. 이러면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반응을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직접적인 뉴스는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에 어떤 뉴스가 떴냐?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상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이날 나오면서 상한가를 올라가 버립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공급 출하 소식, 이거 어디에서 공시하는 거죠? 회사에서 공시하는 거죠.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는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포들은 이 뉴스가 나갔을 때 정보와 재료로서 우리한테 제공이 됐었을 때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라는 거를 안다면 사전선 침해를 했겠죠. 정말 했는지 한번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잡아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발생일 2월 11일, 3월 28일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상한가 갔죠. 자,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1월 29일.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포착일 전후를 잘 봐야 돼요. 포착일 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모멘텀 이슈 뜨고 나서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일어난 이 올라간 이 거래량, 누구의 거래량이에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이날 종가에 1월 29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단기간 안에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고요. 이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7%밖에 안 됩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리뷰 종목을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방송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한 달 되는 동안 많은 종목을 드린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리뷰를 벌써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 머니 기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G2파워입니다. 제가 5월 20일에 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지만 2차 목표가를 저는 13,500원까지 올려드리는 바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시세가 없었어요. 그죠? 많이 없다가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22일에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 때 포착 매집이 들어올 때 제가 이 관심주로 공개를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서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통 뉴스가 등장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뉴스,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원전 수주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줬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모멘텀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기 위해선 꼭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이 기법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리뷰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죠. 제가 5월 14일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인데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어가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죠. 거래량 없이 쭉 이어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어때요? 포착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스마트 머니의 컨셉,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뉴스가 떴어요?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실적을 회사에서 계속 집계를 할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이게 1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집계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럼 내부 관계자들은 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은 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것을 앞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매집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거래량.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매집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자, 매집을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기되어 있던 뉴스를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포착이 되고 매집을 해요. 뭘 알고?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사전 선침매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고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자, 거래량은 뉴스가 나올 때 많아요. 시장 참여자들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가 등장을 해야지만 이제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클 때는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 밑에서 사전 선침매를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해놨다면 여기서 아무리 흔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기법, 이런 좋은 기법을 가지고 나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또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전부 다 무료로 조건 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스마트 머니 기법을 사용해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수익률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나도 이 기술 장착해서 내 포트에 장착해서 수익률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317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수익률, 지금 방송
삼성 중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 107%의 수익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나는 못 담아서 아쉽지만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싶다. 내 포트에도 이 정도 수익률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공략주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신재생에너지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에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대명에너지입니다. 자, 대명에너지는요. 태양광 패널 관련해가지고도 태양광 관련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풍력. 지금은 풍력 쪽 매출이 조금 더 높습니다만 풍력과 태양광 모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AI 열풍이 일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만 발췌를 제가 3번째 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 소모가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죠. 전기차 시장도 개화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서 채굴 가격도 전기료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AI 칩에 대한 생산 수요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가 공급이 많이 될수록 전력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때요? 화력 발전소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겠죠. 즉 AI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빨라짐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재생에너지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을 채택을 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에너지원 중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이제 꼬리가 달고 같이 엮이면서 가냐면 AI 시장은 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과 이제 원자력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BESS라고 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에도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 중인 발전소, 14개의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이제 1,548메가와트라고 해요. 이 중에 300와트가 육상, 1,200와트가 해상 풍력 부분입니다. 자, 근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12년 뒤에요. 12년 뒤까지 20기가와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성장에 대한 폭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태양광 패널 등의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24조 원이 넘는 관세를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역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2050년까지 주류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이제 차트로 제시를 해 놓은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이 윈드, 그러니까 풍력이고요. 이제 노란색 부분이 솔라,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주류 에너지가 될 거다. 그죠? 탄소 제로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류 에너지가 될 거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우 우리가 주목을 해서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이 AI 모멘텀의 트리거를 만든 방아쇠를 당긴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 같은 경우도 엑스와트라고 하는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왜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버지니아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로 인한 전력 부하 증가가 상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쪽은 지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5월 23일에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하고 눌렸다가 지금 방향성을 돌려가려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앞으로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방향성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전략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공략일은 6월 3일이고요. 자, 매수가 이렇게 확인하시고 1차 목표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 주로 대명에너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 자체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대명에너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포착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셨던 스마트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수익률 키우는 방법,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이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오는 링크 입력하시면 비밀번호 3172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도 든든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